안녕하세요. HTBC TV입니다. 문 정권은 유미양 씨에게 왜 금배지를 달아줬나? 보수 정권이 위안부 외교 노력을 지금처럼 방치했다면 가만히 있었을까? 침묵의 대가치고 윤 씨의 금배지는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시민운동을 하는 분이 7일 아침 전화했다.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언론에 관심이 적다는 얘기였다. 그날 10명 내외의 기자가 모였다. 18일이 지난 그제 회견엔 150명 이상 모였다. 시간이 지나고 호응이 달라진 만큼 할머니 주장에도 맥락의 차이가 발견된다. 첫 회견에선 유미양 씨가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같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이 중심이었다. 할머니가 말하는 위안부 문제 해결의 기준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다. 할머니는 천년이 가든 만년이 가든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정부와 민간에서 투트랙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외교 협상을 통해, 민간에서는 국제법정과 의회를 통해 사죄와 배상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 여기서 기묘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일본과의 외교 협상에서 소위 진보 정권이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민간의 국제법정과 의회 투쟁에선 유미양 씨의 정대협 역할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반일이라면 밥 먹다가도 뛰쳐나올 사람들이 주전장에서 뒷전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민간부터 이야기하자. 1998년 일명 관부 재판은 위안부 법정 투쟁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성과로 남아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부산과 일본 시모노세키 하관을 오가며 일본 법정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승리했다. 상급심에서 최종 패소했으나 1심은 국제법정에서의 유일한 승소로 기록됐다. 2007년 미국 의회에선 위안부 피해자와 미 의원이 손을 잡고 위안부 청문회를 개최하고 결의안도 채택했다. 일본 정부의 총력 방어전을 국제 무대에서 물리쳤다는 점에서 역사적 성과로 평가됐다. 영화 허스토리와 I Can Speak가 두 실제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그때 현장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싸운 주역들은 유미양 씨를 어떻게 평가할까? 관부 재판을 이끈 김문숙 부산 정대협 회장은 윤 씨에 대해 수요 집회에 모금통을 갖다 놓은 사람이라고 했다. 위안부 피해자의 미의회 투쟁을 도운 서욱자 미 워싱턴 정신대 대책위 고문은 할머니들이 청문회 증언에 나섰을 때 정대협은 돈 한 푼 지원하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미 청문회 주인공인 이용수 할머니는 명쾌하게 정리했다. 재주는 곰할머니가 부리고 돈은 놈 정대협이 받아먹었다. 이용수 할머니는 사리사욕이라고 했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윤 씨는 위안부 성금으로 일본 조총련 학교와 친북단체 회원들을 지원했다.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과 수요 집회로 한일 외교 갈등을 일으켰다. 보수 정권이 일본과 안보 협력을 했을 때 뼛속까지 친일이라고 공격했다. 윤 씨의 정대협을 비판하고 위안부 정체성에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친일 망언으로 몰아 단숨에 사회적으로 매장시켰다. 위안부 피해자를 앞세워 박근혜 정권의 한일 합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 피해 할머니들을 앞세운 국내 정치 운동엔 늘 윤 씨의 정대협이 앞장섰다. 이번엔 정부의 외교 노력에 대한 이야기다. 사람들은 좌파 정권이 걸핏하면 반일을 말하니까 더 노력할 것이라고 믿는다. 반대였다. 고노담화를 끌어낸 김영삼 대통령과 달리 김대중 대통령은 이 문제를 정상회담 의제로도 올리지 않았다. 위안부 피해자가 호소를 했는데도 그랬다. 노무현 정권의 태도는 희극에 가까웠다. 2005년 위안부 배상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선언해 과거사 문제에 불을 질러놓고 해결을 위한 외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다 위안부 피해자 109명에 의해 부작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안 한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폰만 잡고 실천하지 않다가 소송을 당한 것이다. 위헌 결정이 늦게 나는 바람에 모든 책임은 다음 보수 정권이 뒤집어 썼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직후 박근혜 정권의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 그러면서도 사죄와 배상을 위한 외교 노력은 하지 않는다. 부작위 위헌 상태로 돌아간 것이다. 지금까지 소위 진보 정권의 태도는 유미향 씨의 정대협과 유사했다. 승산이 없는 해외의 주전장을 피하는 대신 위안부 문제를 최대한 국내 정치에 활용한다. 파괴할 뿐 건설하지 않는 것이다. 보수 정권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노력을 지금처럼 방치했다면 유미향 씨의 정대협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라며 청와대로 몰려갔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정권에서 윤 씨의 정대협은 이상한 침묵을 이어갔다. 그렇게 3년 후 윤미향 씨는 여당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침묵의 대가인가? 30년 여성 인권 운동의 뿌리를 뒤흔든 대가치고 윤 씨의 금배지는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HTBC TV 여러 번 지적하는 것이지만 문재인 정권은 국민분열, 선이라는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총체적 부적격 집단이다. 문제는 이런 문제적인 집단을 선이라는 포장에 현혹되어 마치 자신들이 정의의 사도로 빙의한 듯 착각하고 추종하는 어리석은 국민들이 특히 젊은이들 주변에 많고 그 목소리가 크다는 점이다. 유미향의 정의연이 그런 부류들이다. 이러한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윤미향 사건, 조국 사건과 같이 종북주 사파들의 파렴치하고 야비하고 잔인한 속성을 끊임없이 밝혀내고 국민들에게서 그들의 포장된 이미지를 벗겨내는 것이다. 물론 시간을 걸릴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해야만 한다. 지금은 저들의 권력이 막강하지만 권력의 속성은 오래가면 부패한다는 불변의 진리가 있다. 문재인과 주사파식 독재는 식상하기 쉽다. 그들의 도덕적 위선은 발각되기 쉽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속성 자체가 너무나 싸구려이기 때문이다. 이해찬 윤미향 신상털기 굴복 말라. 모든 부문이 자성 필요한 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공개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와 관련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정의기억 연대와 관련된 활동에 많은 논란이 있는데 30년을 활동하며 잘못도 있고 부족함도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운동 방식과 공과에 대한 여러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30여 년 활동이 정쟁 대상이 되거나 악의적 폄훼되거나 우파들의 악용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잘못이 있다면 사실에 기반해야지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관계 당국이 최대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시고 국민들도 시시비비 보고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최근 빚어진 일련의 현상을 보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매우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질과 관계없는 사사로운 부분으로 과장된 보도가 많이 나왔다며 예주시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성숙한 민주사회로 갈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성숙한 민주사회로 도약할 수 있게 모든 부문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런 이해찬의 비뚤어진 가치관이 문재인 정권의 속성이다. 공과 과를 구분하고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왜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이승만의 건국에 대해서는 다 폄훼하는가? 자신들의 운동은 정당하고 남의 헌신은 폄훼하는 작자들이 무슨 민주와 자유와 정의를 외치는가?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아닌가? 저런 자들이 이 나라 여당의 수뇌부이자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떠드는 부류들의 의식 수준이다. 대깨문과 더불당 지지자들은 민주와 자유 정의는 지들만의 잣대로 이루어진 정의인가? 이 나라의 도덕적 수준은 한마디로 주사파들이 판치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하류 사구리여 민주주의 때문에 시궁창으로 처박힌 지 오래다.